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 나진승원입니다. 예, 오늘은 생명안전공공부문 간접고용에 대한 직접고용 법제도 개선 추진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하고 민주노총 전국공무원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는 메르스 확산 관련해서 특히 파견과 영역 등 정부의 무분별한 내주화로 인해서 사실은 이것이 메르스 확산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 서울병원의 환자 이송 요원이었던 137번 환자, 그리고 대청병원의 파견 직원이었던 143번 환자,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의 청원경찰이었던 92번 환자, 이런 분들은 모두 파견, 용역 업체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역학조사를 할 때, 방역망을 구축을 할 때 거기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메르스 전파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병원 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 이 문제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이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2번 환자, 135번 환자, 137번 환자, 143번 환자, 이분들이 다 외주로 용역되어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래 확진 환자는 사실 관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관리 명단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단지 용역 직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충격을 줬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절대로 비정규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큰 소리로 외쳤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비용 절감, 효율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해소 이런 것들 때문에 파견직을 더 확대하고 용역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렇게 외주화하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너무나도 쉽게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의료, 항만,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막론하고 정말 철저히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재앙이 다시 한번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확산될수록 대한민국의 아주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주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주무부처인 노동부 노동부 장관은 최근에 들어서야 병원 협력업체 근로자 메르스 감염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기도 매우 어려운데 점검 대상도 되지 못하고 그래서 메르스에 감염되고 또 확산시키는 매체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런 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당국자, 고용노동부 제발 말 좀 들으십시오. 국민들의 이 목소리,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간접고용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간접고용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무 영역은 절대로 보호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고 기업들의 효율성, 기업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바로 이런 사태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공공부문의 간접 고용부터 직접 고용을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 영역까지 이런 노력들이 확대되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공공운수노조에서 오신 조성덕 부위원장님 인사말과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정론 보도를 해주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메르스 관련해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앞전부터 하고 있는 의료 노동자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참담한 기분으로 서 있습니다. 임금 차별에 그리고 초우 차별에 힘들어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이제 목숨까지도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간접고용이라서 그리고 비정규직이라서 현장에서는 그 회사 측에 숨기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인천공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기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87%가 넘는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와서 최경환 부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도 못 받고 있는데 마스크까지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냥 일하다가 되게 걸리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를 운영하는 총리가,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법제도 개선 그리고 규제 완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생명 안전의 분야에서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겁니다. 더 강하게 더 규제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생명과 안전 분야의 규제들입니다. 더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완화를 해야 된다는 게 이 정부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같이 공공운수노조가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투쟁하고 같이 노력해서 바꿔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 목소리가 절절합니다. 이어서 생명과 안전 영역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철도 노동조합의 KTX 승무지부의 김승아 지부장님의 현장의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KTX 열차 승무지부장 김승아입니다. 우선은 KTX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KTX는 1000m에 달하는 열차 18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열차팀장 1분과 승무원 3명이 함께 탑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더군다나 판매사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 처음에 2004년 개통할 당시에는 저희도 똑같이 안전을 담당하고 또 똑같이 교육을 받고 실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저희 불법 파견 문제가 대두되고 있자 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KTX 승무원들은 관광개발이라는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승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파견의 요지가 대두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는 전혀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고 현재의 매뉴얼에서도 그런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열차 안에서 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승무원은 소화기 담당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철도공사는 모든 부분을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열차역에서도 인원을 감축하느라고 지금 현재 계집표가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지하철보다도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KTX는 지금 무방비로 뚫려 있기 때문에 뭐 노숙자나 뭐 취객이 들어왔다고 해도 아무런 지금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열차 안에서 승무원들이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마저도 승객이 안전 담당인 열차 그 1000m에 한 분 계신 열차 팀장인 한 분을 찾아서 안전에 관한 의뢰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3명의 승무원들은 안전 담당이 아니고 일반 서비스, 안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사실 승무원의 본래 업무는 고객들이 뭔가 불만이 생겼을 때,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민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런 것들이 승무원의 주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 안내와 안전을 관련한 것이 이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상에서는 안전을 담당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안전 담당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철도공사에서는 너네들의 업무가 아니다 라고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대답을 얘기 들어보면은 열차 내에서는 기장, 열차팀장, 차량관리장, 철도공안 등이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열차 승무원들이 안전을 담당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장님은 따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고 열차에 사상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따로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열차팀장은 그 1000m에 혼자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차량관리장과 철도공항은 수시로 특별히 일이 있을 때만 탑승하시지 항상 상주하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승무원마저 안전 담당이 아니라고 지금 상황이 하는 굉장히 철도공사의 대답은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철도공사의 태도에 얼마 전 2월 26일 날 대법원은 이런 철도공사의 태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여승무원은 안전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외주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사실 점점 더 KTX는 얼마 전 호남선도 완전히 개통을 했을 때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고가 많습니다. 의외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개인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라 라는 식으로 모든 부분을 외주위탁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외주위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병원에서 이번에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환자 이송요원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연대 본부의 보라별 병원 민들레 분회장이신데요.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복 분회장님으로부터 현장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보라별 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병원에서부터 검사실, 수술실 등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업무라 혹시나 저로 인해서 환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아니면 환자로 인해 제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병원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70km, 80km 이렇게 나가시는 환자분들을 안아서 휠체어에 태우고 검사실로 이송하다 보면 그 다음 날은 온 몸에 파스를 붙이고 생활하고 있지만 저희들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에게도 한 가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로 인해서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은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그리고 병원의 태도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환자 이송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메르스로 노출되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같은 업무를 하는 저도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환자 이송 노동자들에게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정규직이라는 저희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상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아파도 유급병과 유급휴일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만약에 제가 메르스 증상을 느낀다면 저 스스로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격리라도 되면 당장에 생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슬픈 현실 속에서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환자 이송 노동자들이 왜 비정규직에 하는 것을 의무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라매 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환자 이송 노동자들은 정규직입니다. 그러나 보라매 병원은 환자 이송 업무를 외주화하였고 저희들은 하청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환자 이송을 정규직화하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손실이 올지 모르지만 위험보다는 환자 안전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라매병원 환자 이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상시 업무를 하는 직종은 병원을 믿고 찾아온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환자 이송 직종은 1년 계약 종료 이후 떠나는 외주 용역 업체에 맡긴다면 계약 기간을 채우는 일 외에 조그마한 책임감도 갖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닌 환자를 위해서 병원 환자 이송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이번에 그 메르스 사태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박용복, 김승아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메르스 확산은 예고된 재앙, 외주화 확대와 함께 무너진 공공의료체계,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며 일상활동 전반을 위축시킨 메르스 확산은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과 구멍 뚫린 방역 대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메르스 확산은 이미 예고된 재앙이기도 하다. 병원들은 이윤 획득을 명목으로 환자 이송 업무, 응급센터 안전요원 등 외주화를 확대시켜왔다. 정부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질병 예방, 감염병 관리를 소홀히 하며 국가 지정 격리 병상, 음압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 심지어 수익성이 낮다며 진주 의료원 폐업처럼 공공병원을 고사시켜왔다.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병원에서조차 이윤 획득 논리로 인한 외주화 확대의 공공의료체계 붕괴가 발생하고 있다. 외주화 확대는 사회적 위험의 확대이다. 메르스 확진 판결을 받은 삼성 서울병원 환자 이송 요원 137번 환자, 대전 대청병원 파견 직원 143번 환자, 서울 아산병원 청원경찰 92번 환자는 모두 파견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간접 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방역체계에서 배제되고 방치된 채 본인 의도와 상관없는 메르스 전파자가 되었다. 이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은 부족하나마 보호장구가 지급되어 보호구를 입고 환자 업무를 보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마스크 하나만을 쓴 채 병실의 휴지통을 비우고 병상의 매트리스를 교환하며 경비 업무를 보고 있다.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를 접촉하는 것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접촉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오히려 병원 내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에 병원군에 대한 노출 정도는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병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병원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삼성 서울병원 환자 이송 요원 등 메르스 확진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병원의 책임 회피와 간접고용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감염되고 전파자가 되었다. 대량 여객 운송을 하는 철도는 어떠한가? 정밀 진단 폐지와 안전관리 체계 승인 제로 변화, 1인 승무 확대와 더불어 안전 관련된 차량 검수, 시설 유지의 외주화를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1의 국제관문인 인천공항은 87%가 간접고용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방, 경비, 시설 보수, 보안 검색 등 공항의 안전을 다루는 업무 전반이 외주화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 시스템 전반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변한 것은 없다. 세월호는 선장도 비정규직이고 39명 중 19명이 비정규직이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며 위험을 외주화하였다. 이제 비용 절감,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위험 관리의 외주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영역에 대한 외주화 금지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기업의 이윤 추구 형태와 이를 촉진한 정부의 무책임한 규제 완화, 위험 관리의 외주화, 의료 산업의 규제 완화와 영리화, 노동 유연화 정책이 한데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 외주의 확대가 결국 사회적 재앙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따라서 외주 등 간접고용 축소가 필요하다. 우선은 아래와 같이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부터라도 외주를 금지하고 정규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하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 대한 파견 금지. 하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이 직접 관리, 감독이 필요한 업무, 도급 및 위탁 금지. 하나, 생명과 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 사용 의무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노조와 국회는 위 사항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한국 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생명과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간접 고용을 가급적 금지하고 직접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